올해 서울 지역에서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114명 전원이 배치를 받지 못하고 전부 임용대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1월 임용시험에 합격한 인원은 114명에다가 전년도 합격자 5명까지 배치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출산율 저조 현상과 함께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 속 합격자가 1년 이상 임용을 기다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 임용 대란 이후 올해까지 당해 합격생이 새학기에 전원 임용되지 못하는 현상이 6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서울 지역 합격자는 임용시험 합격자들은 임용까지 평균 1년 4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임용시험 선발 규모가 예년보다 크게 줄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사태의 심각성은 여전합니다. 또 최근 서울 출산율은 조사 결과 전국에서 가장 낮은 0.59명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화정버스터미널이 아쉽게도 5월부터 폐쇄될 예정입니다. 28일 고양시에 따르면 화정터미널 운영업체인 우리기업은 코로나로 인한 이용객 감소 그리고 시설물 노후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사업면허 반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덕양구 시민들의 고속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폐쇄를 보류해달라는 고양시 요청에 따라 올해 4월 말까지만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개월 앞으로 폐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덕양구 화정동, 주교동, 고양동 등 기존의 화정터미널을 잘 이용해온 주민들은 앞으로 일산에 있는 고양종합터미널까지 가서 고속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정터미널은 1999년 3호선 화정역 인근에 개장을 했고 2012년 일산 백석동에 고양종합터미널이 들어선 이후 승객이 대폭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용자가 적어지면서 당연히 수익이 줄었고 이에 따른 관리 부실로 이어지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앞서 성남 시외버스 터미널도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지난달 1일부터 폐쇄됐고 성남 주민들은 인근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매매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 규제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고 이처럼 변경된 감독 규정은 즉시 시행됩니다. 변경된 감독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LTV 30% 한도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비규제 지역의 LTV 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60%입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불가능했었던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됩니다. 앞으로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도 규제 지역에서는 LTV 30%, 비규제 지역에서는 60% 한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과 전셋값 하락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을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되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각종 제한은 폐지되고 LTV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변경된 부동산 담보대출 내용들로 움츠려 있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서울 강동구 둔천주공 재건축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줍줍 무순위 청약 물량이 전용 49제곱미터 이하 소형 899가구로 확정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자 모집 공고문이 올라왔는데 지난달까지 계약률은 81.1%이며 미계약된 무순위 청약 물량은 전용 29제곱미터 2가구, 39제곱미터 638가구, 49제곱미터 250가구 등 899가구인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장비를 제외한 분양 가격은 29제곱미터 5억원 초반대, 39제곱미터 7억원 초반대, 49제곱미터 8억원 후반대 정도이며 지난달부터 주택공급 개정안이 시행돼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 주택 소유,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파크포레온은 국내 최대 규모 대단지라는 장점에도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4.7대 1에 그치며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보여줬었지만 강남 생활권이라는 좋은 입지로 무순위 청약에서 완판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약은 오는 8일 신청 가능하며 13일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약은 20일 하루만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경제활동은 하지만 그 소득이 매우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한정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내용이 조건에 맞는지 심사를 거친 후 오는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2020년도에 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소득 기준은 연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늘리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최대 상향되었습니다.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 홀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각각 오르며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지원금인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장려금 신청은 따로 어디를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동 응답 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